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KG 모빌리티 정재현 대리입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컨텐츠 내용은 제 차가 신차를 출고하고 10,000km를 조금 넘게 탔는데요. 10,000km 넘게 타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조금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제 차는 앞선 영상에 올렸듯이 렉선 스포츠 쿨맨이고요. 렉선 스포츠 쿨맨을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장점으로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느라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제가 장점으로 느낀 거는 우선 첫 번째, 적재함의 활용도의 다양성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렉선 스포츠나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적재함을 가지고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 또는 캠핑, 낚시, 이제 이런 중장비를 실으시는 분들 등등 관해서 적재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좀 많이 느꼈고요. 두 번째, 파트타임 사륜으로 겨울 눈길에 가장 최고라는 장점을 지닌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윈터 타이어나 AT 타이어를 장착하고 사륜을 놓고 겨울 눈길을 달리게 되면은 진짜 렉선 스포츠만한 차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스터마이징 다양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커스터마이징이 뭐냐면은 저희 순정 부품 또는 이제 튜닝 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렉선 스포츠 차량이 굉장히 부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 차 같은 경우도 롤바랑 뭐 등등 슬라이딩 커버 이런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통해서 제 차를 좀 꾸미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사이드 스택 등 활용을 많이 해서 제 차를 많이 꾸며봤는데요. 이런 상품성이 다양하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5인승인데요. 5인승 플러스 적재하는 공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. 5인승이라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일반 세단도 5인승, SUV도 5인승, 거기에 트렁크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 있을 텐데 렉선 스포츠나 스포츠칸, 픽업 트럭의 장점은 5인승에 플러스 적재함 공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큰 차 치고 연비가 리터당 10km 내지 12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. 실질적으로 차주 운행하시는 분들 뭐 150, 170 막 이렇게 과속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정석 주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리터당 10km 내지 12km, 공식 연비도 11 내지 12로 찍혀 있는데 제가 느껴봤으나 진짜로 리터당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요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5가지 큰 장점. 첫 번째, 적재함의 활용도 다양성. 두 번째, 파트타임 사륜으로 겨울 눈길에 최고라는 점. 세 번째, 커스터마이징의 다양함. 네 번째, 5인승 플러스 적재함. 그리고 5번째, 큰 차 치고 연비가 리터당 10km라는 점.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큰 차인데 연비가 리터당 10km면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15가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단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당연한 내용이지만 5인승 실내와 적재함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. 어떻게 보면은 세단을 타시던 분들 그리고 SUV를 타시던 분들 그분들은 항상 느끼셨을 거예요. 내 차 뒤에 트렁크가 있고 2열 뒷좌석 연결된 부분에 트렁크가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렉선 스포츠나 스포츠칸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5인승과 적재함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점이 가장 좀 아쉬운 기본적인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적재함 연결 창문이 없습니다. 타사 차량 같은 픽업 트럭은 적재함 뒤에 연결되는 창문이 있지만 저희 렉선 스포츠나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창문이 없습니다. 근데 연결되는 창문이 없는 이유는 또 저희가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는 건 좀 생각이 드는데요. 누수가 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열 적재함 연결되는 창문이 없어서 이 공간이 격벽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타사 대비 사이드 브레이크가 쭉 잡아당기는 수동식입니다.
타사 차량 같은 이제 픽업 트럭은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를 선호하고 하는 그런 브랜드 차종들이 좀 많은데요. 저희 렉스 스포츠나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수동식입니다. 쫙 당기는 거. 이게 또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리면 오프로드나 험한 길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되는 경우 좀 사이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그러나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닌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장날 확률이 좀 덜한데 좀 차가 오래된 경우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레버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 번째, 겨울철에 적재함을 커버로 하면은 잘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슬라이딩 커버나 뭐 플랫 커버, 뭐 이런 레버가 돌아가는 커버 있잖아요. 레버가 막 돌아가는 커버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커버나 뭐 플랫 커버 등등 이런 커버들이 간혹가다 어는 경우가 있어요. 레일이 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, 후륜으로 놓고 다니면서 이제 출발할 때 이 쇳 물리는 소리가 있습니다. 기어를 기단으로 놓고 보통 하면은 차가 붕 나가잖아요. 근데 렉서스 스포츠나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제가 타보니까 느낀 거지만 뭐 제 차만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. 제 차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단으로 놓고 빵 나갈 때 쇳 물리는 소리가 조금씩은 납니다. 다만 이게 아침 새벽에 출발할 때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점심쯤 이제 해가 막 내리쬐는 낮에는 좀 그런 경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쇳 물리는 것도 조금 레일이 얼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정확한 부분은 저도 이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렉선 스포츠랑 스포츠칸 쿨맨 차량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영상 찍는 게 오랜만에 찍어서 말을 조금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렉선 스포츠랑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장단점이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언제든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KG 모빌리티 차량 구매는 정재윤 대리한테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KG 모빌리티 차량 구매는 언제든 정재윤 대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언제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